오늘은 뭐 지금 뭐 사건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개 터진 게 아닌데, 지금 김종인도 사고 치고 있고 뭐 추미애도 하고 있고 문재인이 뭐 지금 사방팔방 지금 사고가 터지는데, 이렇게 지금 나라가 이 질서가 무너지고 이 혼란한 역시 이유는 이자들 전체, 제도권에서 뛰는 언론사 전체, 국회의원 거의 전체가 다 탄핵의 이 공범들이다 보니까 거대한 사기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거짓의 이 산 위에서 막 뛰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거짓산이 이제 흔들리죠. 흔들리는 이유는 이게 밥그릇 문제거든요. 이게 원천적으로 탄핵은 문재인 좌익 집단과 사탄파 보수 집단이 야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 임기가 1년밖에 안 남다 보니까 이제 빨리 여기서 이제 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사탄파들은 빨리 빼먹어야 되고 문재인은 마지막까지 제가 먹어야 되고, 결국 이 싸움이 붙은 거고, 이 싸움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문제라든지 뭐 김종인 문제라든지 지금 다 원천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문제를 풀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정상화가 안 된다, 어떤 경우든지. 차라리 만약에 문재인 좌익이 단독으로 탄핵을 했었으면은 아주 이 살벌한 전체주의 공산 독재 비슷하게 갔겠지만은 뭐 혼란하지 않겠죠. 근데 이게 문재인 단독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사탄파들이 오히려 더 주도를 하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탄핵은 문재인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탄핵해달라 그랬냐, 나 원래 대권자 1위였는데 그냥 갔으면 내가 이기는 건데 니네가 해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니네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태블릿 PC 조작부터 모든 일들은 다 이 조중동과 이 김무성, 유승민 라인들이 다 해치웠고, 문재인은 숟가락만 댔는데 왜 전리품을 문재인 혼자 먹냐. 그러니까 지금 이 온갖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걸 내각제로 돌려서 나눠 먹으려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터지는 게 바로 김종인 사건하고 윤석열 사건이 이제 그래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요, 이 혼란된 상황이 좀 잘 보일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탄핵 무효로 이거를 없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늘 이렇게 아주 그냥 이 저질스럽게, 단순히 혼란한 게 아니라 막 저질들이 판을 치는 그런 저질 국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죠. 이 얘기,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김종인이가 민주당에 있을 때 탄핵 때 무슨 짓을 하고 다녔냐,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홍준표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걸 찾았는데, 촛불이 어느 날 화염으로 변할 수 있다. 2016년 11월 17일. 이때는 이제 JTBC 보도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 이거 아니라는 거 다 드러났는데, 재벌들은 대통령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은 후 뇌물로 매수해서 이익을 추구해왔다. 누가 뇌물을 받았죠? 삼성이 최서원에게 말 3마리 대여해준 거 그거. 그거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 관계없다는 것도 다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전 상태로서는 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 소속이 민주당이었거든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탄핵을 선동했던, 이 당시에는 문재인 쪽에서는 오히려 탄핵을 좀 껄끄러웠던 상태예요. 탄핵하다가 의결 정족수 안 될 수도 있고 헌재에서 엎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있을 때인데, 문재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탄핵을 선동하고 주도한 자가 김종인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각제는 떠들어요. 이제는 머릿속에 내각제밖에 없기 때문에 내각제로의 개헌이 안 된다면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거.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독일의 내각제를 얘기하는데, 2차 대전 패망 후
히틀러식의 제도를 잘못을 뉘우치고 만들어진 민주적 제도가 독일의 내각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이 김종인은? 오히려 지금 이 조중동과 이 김무성 라인들이 하는 내각제는 히틀러 이전에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의 내각제여서 히틀러 독재를 만들기 딱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 이 지금 독일의 내각제 이 뒤에 거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히틀러가 사실은 이원 집정제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내기 나오는 내각제는 한국에서 전부 다 이원 집정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순수 내각제를 얘기하는 자들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내각제라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이원 집정제예요. 지금 독일도. 독일 현재도 이원 집정제인데 대통령보다는 총리의 권한이 훨씬 센 이원 집정제다 보니까 순수 내각제하고 좀 그나마 가까운 내각제죠.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은 그 얘기를 하는 건가? 이원 집정제도 안 되고 완벽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순수 내각제를 하자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이 논리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원 집정제가 내각제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같은 이자는 이때부터도 계속 내각제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11월 19일) 김종인 하야 안 할 테고 탄핵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 당시는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을 거의 얘기 안 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 탄핵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당 안철수가 떠들고 있었고 민주당 내에서는 아니 1년만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정권 먹을 텐데 이거 무리하게 탄핵할 필요 있냐 이런 상태에서 김종인이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럼 김종인 입장에서는 탄핵을 왜 밀어붙이냐?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목을 치고 대통령제가 안 된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인은 적당히 박 대통령이 수습하고 대선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종인은 조중동과 마찬가지로 탄핵의 최전방에 있었던 앞잡이였다는 거예요. 김무성보다 더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 시점에서 탄핵은 잘한 거다. 그리고 더 세게 대통령제는 나쁜 거다. 순수 내각제로 개헌하자. 이 주장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탄핵의 앞잡이가 탄핵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서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노망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정도로 떠든 사람이면은 탄핵을 잘했다고 주장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원래 탄핵의 목적이었던 내각제로 가자고 자기가 깃발을 들면 되는데 그게 아직 여의치가 않으니까 일단은 부관 참시부터 하겠다. 왜?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세력이 있고 특히 저 사탄파들은 이명박 라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탄파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죽여놓고 새롭게 조중동이 새 판을 짤 수 있도록 판을 만들겠다는 그런 아주 불순한 정치 공작으로서 지금 가해자 중에 최앞잡이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설치고 있는 거예요. 뭐야 김종인 차기는 내가 적임자 뭐 그런 얘기 떠들었나 자기가? 탄핵 이후에 자기가 하겠다고? 이게 지금 너무 긴 기사여서 내가 찾지 못하겠는데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 지금까지 친박 내에서도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친박이라 했을 때 윤상현 의원이나 최경환 부총리나 뭐 우병우 수석이나 이거 모른다. 이정현도 그렇고 몰랐다. 모를 수밖에 없죠. 모를 수밖에. 옷 사다 주는 심부름꾼인데 옷 사다 주는 심부름꾼을 알아야 돼요? 김종인이가? 몰랐단 얘기는 국정농단을 안 했단 얘기죠. 몰랐단 얘기는. 저렇게 장관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몇 천억을 움직이고 이런 사람을 친박 실세들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대선 함께 치렀던 김종인이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드러났죠. 문재인 뒤에서 양정철. 양정철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양정철.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는 얘기는 옷 심부림이나 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정현이가 그때 인터뷰할 때 대통령에게 마치 배신감을 느낀 것처럼 얘기했는데 왜 자기에게 최순실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한테 내 옷 사준 사람을 알려줘야 돼요? 이거 좀 마음대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최순실과 박 대통령 경험이 있었지만 뒤에 재계가 있었다. 최순실에게 삼성이 말 3마리를 대여해줬는데 삼성이 최순실에게 한 번이라도 로비를 한 적이 있느냐. 즉 뭐 승계해야 되는데 뭐 도와달라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고, 그거는 삼성 주변의 사람 다 같이 이제 법정에서 얘기한 거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로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근데 뭘 재계가 뒤에 있음. 자, 어쨌든 이자는 또 나오네. 또 내각 총리 책임자. 예, 이 정도로 이제 이 탄핵의 이 주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자. 이제 또 튀어나왔는데, 이자가 지금 작년부터, 올 총선 때부터 탄핵의 강을 건너자 했는데, 아직도 못 건넜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탄핵은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하나가 돼야 된다면은, 탄핵의 가해자인 김종인과 유승민이 입을 다물어야죠. 역사에 맡기자면서 왜 나불나불 되냐, 이거, 김종인하고 유승민이. 둘이 입을 다물어야지 역사에 맡기고 강을 건널 거 아니야. 근데 둘이 계속 사과한다고 나불나불 되는데 이게 역사에 맡겨져요, 이게? 근데 여기서 지금 김무성이는 지금 김종인과 좀 다르게 가는데, 유승민은 김종인과 붙어간다. 조중동과. 무슨 얘기냐? 김종인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유승민이 탄핵을 더 주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무성보다도 더 주도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머릿수는 김무성이 모았는데, 그럼 유승민은 탄핵 때 무슨 기여를 했냐? 유승민 친구 김수남을 검찰총장에 찍어서, 지금 김수남이 조작 다 했잖아요. 그 조작한 걸 윤석열이가 받아가지고 다듬은 거 아닙니까? 김수남을 검찰총장에 꽂아가지고 탄핵에 했을 때 거의 1등 공신이지, 이거는. 김수남 없었으면은 태블릿이고 뭐고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승민은 뒤에서 참여했고 김무성이가 다 머릿수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승민은. 그래서 지금 친이계니 친박계니 다 TK, PK를 쳐도 그쪽 조중동이 만드는 새 판에 자기는 충분히 숟가락 들만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김무성과 갈라쓰고 이 정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승민 입장에서 탄핵에 대해서 지금 입을 열 처지가 아닌데, 지금 김종인이 몰리니까 튀어나와야 될 정도로 이자는 아주 깊이 개입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이게 다 말이 안 돼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는. 탄핵 이후 4년간 극심한 분열에 겪어왔다. 즉 탄핵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결과 선거에서의 연패. 아직도 탄핵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탄핵을 떠들었던 자들이 입을 싹 다 다물어야죠. 지금 잘 되지 않았나요? 오히려 그 태극기 든 보수파리들이 탄핵돼서 입을 닫고 있잖아요. 윤석열 만세 부르려고. 그러면은 탄핵 무효를 얘기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없고, 언론 보수 시민사회에서도 미디어치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다 다물었잖아요. 탄핵 무효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유승민하고 김종인만 입 다물어 버리면은 탄핵안을 건너가는 거죠. 다 입 다물고 있는데. 지금 조원진도 뭐 윤석열 만세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면은. 근데 왜 떠드냐고. 본인들만 조용히 있으면은 내가 볼 땐 탄핵안을 다 건너갔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든다면서. 뭐가 지금 싸움과 분열하고 있냐는 거야. 어느 탄핵 무효 세력이 지금 싸움과 분열하고 있습니까? 태블릿 PC 진실도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야 되니까 덮으라고 얘기하는 자들인데 지금 다 유승민하고 김종인하고 입장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다 입만 떠들지 말라는 거야 당신들. 근데 왜 입을 자꾸 떠들어서 분열을 조장하냐는 거지. 그래서 12월 9일 날 이제 김종인이가 하겠다는데 결국 지금 이 탄핵에 대해서는 보수에서는 미디어 측 빼고는 다 합의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입 다무는 걸로. 근데 왜 김종인과 유승민가 입을 나불나불 거리는 거냐.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 정당 내각제를 위한 새 판을 짜겠다. 조중동이 대주주가 되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죠. 이게 탄핵 싸움이 아니라.